자, 안녕하세요.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의료법 잠깐만 부원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 37조요. 의료법 37조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우리 의료기관에서 들여놓을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을까요? 시정명령을 내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이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정명령을 내렸어. 근데 시정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이런 거 보시면 돼.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야.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안 했어. 시정명령을 하거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만약에 시정명령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어겼어. 그럼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한 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안 되면 그것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어겼어. 그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응급의료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응급의료 지난주에 2조까지는 했거든요. 정리 부분까지는. 근데 이제 잠깐만 1번 잠깐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안 하고 넘어가서. 자, 응급 환자란 질병 등등등으로 인해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야. 결국 응급 환자는 응급 증상이 있고 응급 증상에 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밑에 시행규칙 별표 1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응급 증상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번에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응급 증상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응급이야. 왜냐면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뭐 누가 봐도 응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라번에 보시면 외과적 응급 증상이야. 이 중에서 그 밑에 줄 광범위한 화상이야. 그럼 광범위한 화상의 기준이 뭔데? 이게 18%요. 그러니까 깊이가 아니라 표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신체 표면적이 18% 이상. 그럼 여러분들은 18%가 얼마나 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환자의 손바닥이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손바닥에 18배 정도 화상을 입었다? 그럼 이걸 광범위한 화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나머지 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보시면 여기도 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마번을 보세요. 자, 마번을 보시면 소아과적 응급 증상이야. 근데 소아경련인데 또 38도 이상인 소아고열이야. 자, 어른이 38도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 소아는 38도 이상의 고열을 우리는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딱 봐도 누가 봐도 응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숫자 나와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뭐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저번 주에 다 했으니까. 그냥 이제 3조로 넘어갈게요. 자, 3조.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하다못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를 받을 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의료법하고 좀 다른 점은 거기 옆에 보시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는 거죠. 결국 국내에 체류해, 이때 체류 뭐 불법으로 체류든 뭐 하든 체류하고 있다면 이것도 응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역시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 지자체,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갖는다. 요거 의료법에서도 알 권리 있었던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응급의료도 역시 알 권리가 있다. 그 시책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다. 라고 했고. 근데 5조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자,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있으면 이분을 응급의료기관에 모셔다 드리진 않아도 돼. 근데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원이 저 죄송하지만 이거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저 안 붙들을래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5조의 2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 나올까 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는 뭐 CPR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학교 다닐 때 CPR 하는 방법을 좀